벌들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양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꿀벌이 멸종을 하게 되면 사람은 실제로 진짜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사라진 꿀벌 개체 수만도 140억 마리 이상.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지금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걸까요?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4년 이내에 멸망할 것이라는 아인슈타인의 경고가 무서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식량난을 시작으로 인류의 위기와 직결된 재앙과도 같은 꿀벌의 실종.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11년째)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한현수 씨. 농부의 바지런함 덕분에 제철 맞은 딸기가 탐스럽게 자랐습니다. 모종 하나당 20-30개 정도의 꽃을 피우는 딸기. 상품성 있는 과일을 만들기 위해선 5-6개의 꽃잎만 남기고 일일이 낙화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올해 초기에 딸기값이 제가 농사 지은 해 중에 아마 제일 비쌌던 것 같아요. 딸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얘들이 수정을 해줘야 제대로 된 그 과일을 수확할 수가 있어요. 벌이 없으면 수정을 못해요. 수정을 못하면 딸기 양이 급격하게 떨어지죠. 딸기 생산량의 90%가 꿀벌에 의해 좌우될 정도로 비닐 온실에서 생산하는 농작물에 꼭 필요한 수분 매개자입니다. 식물이 열매를 맺을 때 수술에 있는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닿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동물로 치면 짝짓기에 해당됩니다. 전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가지 작물 중 약 71%가 꿀벌의 꽃가루 매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농부 한현수 씨는 딸기 풍작을 위해 비닐하우스마다 꿀벌을 한 통씩 넣어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마리 있었는데요. 지금은 뭐 벌이 아예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먹이도 충분히 있고 다 한데 벌이 하나도 없네요. 종적을 감춘 벌. 그 전에 초창기 할 때만 해도 벌이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 한 번 넣으면 그래도 3-4개월 정도는 썼는데 지금은 뭐 넣고 한 달 조금 지나면 벌들이 다 사라져요. 그 많던 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농가는 막막합니다. 벌이 수정을 해주지 않으면 이 농산물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사람이 다니면서 일일이 다 부디나 뭐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거를 일일이 뭐 다니면서 다 하면 사람이 하면 그 인력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저희들 같이 이렇게 시설 하는 농가들은 벌이 진짜 중요하죠. 벌이 사라지게 되면 농사 짓기 살짝 힘들 거예요. 이런 작물은 시설 재배는 특히. 하루에 최대 3,000송이의 꽃을 찾아다니던 꿀벌이 실종되면서 그 빈자리를 화분매개 전용 벌인 뒤형벌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나 대체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저도 사실상 이게 딸기 농사 하기 전까지는 벌이 이렇게 중요한지는 몰랐어요. 하면서 이게 뭐 한 해, 2해 지나면서 벌이 자꾸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벌을 사실 또 구매해서 그 조달해 쓰기도 사실상 어려워지고 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벌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는 거죠. 저희들이 그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11만 원, 12만 원대였거든요. 지금은 뭐 45만 원 정도에 해가지고 올해
구해서 쓰고 있어요. 세네 배 뛰었다고 봐야죠. 몇 년 전부터 꿀벌 실종이 심각해져 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면서 2월 본격 시작을 앞둔 애플망고 농사도 걱정입니다. 애플망고는 한 나무에 2~3천 개 정도 개화를 하다 보니 수분 과정을 위해선 딸기 농사보다 4배 이상의 벌이 필요합니다. 생계와 직결된 꿀벌. 벌의 도움이 더욱 절실한 상황에 농부의 애타는 심정은 절박하기만 합니다.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이게 벌을 이게 안정적으로 수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사실상 그게 더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농가들한테는 그게 제일 부담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 농산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벌을 구매하는데 그만큼 또 들어가야 되고 농가들 쪽에서는 이제 판매할 때 그 가격을 소비자들한테 뭐 부담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꿀벌 사라짐 현상은 양봉 농가에도 큰 타격입니다. 한겨울 꿀벌들이 벌통 앞에서 우아한 군무를 선보입니다. 벌통 안에서 월동을 준비해야 할 꿀벌들이 밖으로 나와 활동을 하는 일이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하고 있어 양봉농 이남구 씨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노봉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벌이 힘을 못 쓰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겨울임에도 기온 상승으로 벌통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바깥쪽 벌들이 밀려 나왔습니다. 날이 따뜻해서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이제 벌 나와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 또한 이미 이제 좀 죽어 있는 것들 빼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게 겨울 날씨가 이렇게 따뜻하게 되면 얘네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에너지 소비를 해요. 에너지 소비를 하게 되면 몸이 늙습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늙어요. 늙게 되면은 단축이 되죠. 얘네들이 6개월 살 거 3개월밖에 못 사는 거고 뭐 3개월 살 거 2개월밖에 못 사는 거고. 겨울벌은 여름벌과는 역할이 다릅니다. 꿀을 모으며 일을 하는 여름벌과 달리 활동량을 줄이고 벌통 안에서 여왕벌을 중심으로 단단한 공 모양으로 뭉쳐서 체온을 유지하는 일명 히터벌입니다. 결국 가장 바깥에 있다 밀려난 최전방 호위무사 벌들의 운명은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겨울인데 따뜻한 이상 고온 현상.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꿀벌 실종은 양봉 농가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한 1~20% 정도 빠졌다고 생각하면 올해는 한 60~70% 빠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겨우내 보온을 위해 담요로 단단히 덮어놨던 벌통을 열어봅니다. 꿀벌은 원래 겨울을 나면서 10% 정도 없어지는데 몇 년째 정상 범위보다 많은 꿀벌이 사라지면서 텅 빈 벌통이 늘었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는 내장벌로 월동을 한 건데 지금 상당히 개체수가 빠져나간 거죠. 지금은 제가 봤을 때 3분의 2 이상은 빠져나갔어요, 지금. 시름 깊은 양봉 농가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국내 1호 꿀벌 주치의 정연기 원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이 대표님 고생 많으시네요. 네, 어서 오세요. 예, 반갑네요. 해보는 거요. 개체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정연기 원장은 전국을 누비며 꿀벌의 생명을 지키고 치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날씨가
조금 벌게 이 겨울이어도 조금 벌로서는 조금 따뜻해서 지금 봉구 짓고 있어야 되는데 좀 풀려 있잖아요. 적외선 카메라를 휴대폰에 연결해 벌통을 열지 않고도 벌통 내부를 관찰합니다. 진단용 시료를 채취하는 정연기 원장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한 곳에 문제가 발생하면 주변 양봉농가 피해로 확산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생소한 꿀벌 전문 수의사. 소를 치료하던 그가 어떤 이유로 꿀벌만 전문적으로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하다 보니까 꿀벌 1호 수의사라고 별칭을 듣게 됐습니다. 다른 나라는 가보면요, 외국에 다 가보면 수의과 대학에서 꿀벌 질병학을 수의사에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배운 적이 아직 없고 현재도 가르치고 있지 않죠. 1992년부터 꿀벌 연구를 시작한 정연기 원장. 채취한 시료로 유전자 검사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면밀하게 검사를 진행합니다. 꿀벌과 함께한 30년 외길 인생. 그 사이 너무도 많은 변화가 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몇 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꿀벌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런 여파도 있고 또 그 이후에 한국에서도 22년도 이렇게 해서 벌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니까 그게 이제 피부로 와 닿는 거죠. 여기 바이러스에서는 뜨네요. 그나저나 양봉가 이남구 씨가 키우는 벌들에 대한 진단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유전자 검사에서 뭐가 나오냐면 바이러스 질병에 우선 여왕벌집 흑색병하고 이스라엘 꿀벌 마비병이 나와요. 바이러스가. 그러면 지금 벌이 죽은 게 이것 때문이 아니고 이거를 가지고 있어. 큰 병이 아니라니 다행스럽지만 정연기 원장은 꿀벌들을 대신해 묵직하고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꿀은 그러면 벌에게 뭘까요? 먹이잖아요. 그 먹이를 갖다가 채취하는데 완전히 빼주고 굶는 생명체는 어떤 생명체가 온전한 생명체가 있을까요?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경우에 가장 큰 게 뭘 것 같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먹일 거예요. 특히 곤충은 약보다는 먹이가 가장 굶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벌 한 마리가 일생 모을 수 있는 꿀의 양은 찻숟가락 반 정도. 꿀이 벌에게 최상의 먹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우리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전북 완주에 위치한 국립농업과학원. 꿀벌의 유전자원 보존, 품종 육성, 기후 변화 대응, 디지털 봉군 관리 기술 등 꿀벌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꿀벌 실종, 폐사라는 위기를 맞으면서 연구진들의 하루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흐릅니다. 최근 한 10여 년 전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기상 변화나 또는 병해충 발생, 그리고 기존 양봉 농가들이 관리하는 그 형태 자체가 이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에 대한 연구 니즈가 늘어난 거죠. 꿀벌 소멸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병충해. 벌의 면역 기능 필수 기관인 지방체를 빨아먹고 사는 응애가 최대 골칫거리입니다. 네, 이게 꿀벌응애라고 하는데 이제 꿀벌의 번데기에 이제 들어가서 기생을 해가지고 꿀벌의 번데기를 이제 가해를 해가지고 뭐 약하게 하고 아니면 질병이나 그런 것을 옮기고 전체적으로 꿀벌 그 군집을 약하게 하는 그런 기생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벌이 응애에 감염되면 날개가 절반만 자라거나 수명이 줄어들어 일찍 죽게 됩니다. 네, 저희들이 생각하는 꿀벌이 사라지는 이유는 첫 번째 꿀벌 응애, 그리고 농약, 말벌, 그리고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국내는 물론 미국과 유럽에선 2007년 이후 꿀벌의 개체수가 매년 30% 정도 감소되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온도 변화입니다. 이 벌들은 온도 격차가 갑자기 커져 버리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고,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면 수명이 짧아지고 또는 이제 해충에 대한 저항성도 떨어지고. 겨울 꿀벌 실종은 여름의 폭염, 폭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폭염이 한 달 정도 간다 그러면 벌통에 있는 벌들이 밖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얘네 스스로가 나와 있다 보니까 보호를 받아야 될 그 유충들이 제대로 된 먹이를 못 받아 먹게 되고, 또 제거의 대상이 되는 응애가 방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시기가 이제 그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는 초기 시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응애들이 가해를 많이 해서 이제 피해를 본 유충들이 성충이 돼서 태어나면 결국 그 피해는 어떤 게 나타나냐면 여름철에 받은 피해가 가을쯤 돼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벌들이 태어나는데 한 보름 정도 이상이 걸릴 거고, 그러면 이제 태어나서 수명이 짧아지니까 한 달 정도 이상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한 일주일, 열흘밖에 못 살면 벌들이 막 줄어드는 게 이제 육안으로 관찰되는 거죠. 그때 당시가 아니라. 딸기 수분을 위해 들여놓은 벌이 한 달 새 사라졌다던 한현수 씨. 종적을 감춘 벌들의 행방은 결국 여름 기후 탓에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하고 일찍 수명을 다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 넓은 부지에 마련된 꿀벌 사육장. 아주 특별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2020년대 들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최대 이슈, 꿀벌 실종 사건.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온 현상으로부터 꿀벌을 지키고 양봉농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실질적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벌 없는 쪽에다가 소문을 열어놔야지. 저희들이 지금 이제 노지에서 벌을 키우는 거하고 비가림 시설을 이렇게 해서 외부 햇빛이 차단시킨 상태에서 월동했을 때 차이점이 그 해사율이나 이런 것들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 비교하는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양봉 농가에서 하고 있는 관행 농법과 새로운 스마트 시스템 농법을 비교 분석하는 실험 과정인데요. 기상 변화에 대응해 최대한 햇빛이 벌통에 비치지 않게 비가림으로 차광하고 외부의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시설을 조성했습니다. 실험의 연구 성과는 어땠을까요? 실제 이제 겨울철 기상이 고온인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서 노지에 있는 벌통 같은 경우는 햇빛을 받고 또 벌통 입구로 빛이 들어가게 되면 벌들이 이제 월동 중에 뭉쳐있던 것들이 풀려서 외부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배사를 하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비가림 시설을 해놓고 앞에 차광을 시켜놓으면 그런 이제 낮 기온이 올라가도 크게 많이 올라가지를 않고요. 또 바람막이도 되고, 또 기온이 떨어져도 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일교차의 폭이 좀 좁게 됩니다. 그래서 벌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월동을 하게 되는데, 그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이제 이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꿀벌이 사라지는 것은 생태계 파괴는 물론 농가 파산, 식량 수급, 가격 급등 등 경제적 타격을 초래하는 절대적 위기. 현실로 다가온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비가림 등 선제적 스마트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가운판 시설. 외부 온도에 영향 없이 벌통 내부를 적정 온도로 맞춰주는 시스템입니다. 한 8도, 9도, 7도 이 상태. 그래서 이제 저온에서 안정적으로 지금 월동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폐사 직전에 가만히 놔두면은 손 놓고 있다가 폐사를 해버리는데, 폐사의 징후가 조금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폐사가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그 예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잃어버릴 수 있는 벌통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꿀벌을 살리기 위해 수많은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들의 식량이 되는 나무와 꽃인 밀원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해 굶주리는 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산림청에 좀 바라고 싶은 게 이 벌목이라든가 기타 허가를 내줄 때 밀원수에 대해서는 일부는 좀 남겨놓을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이런 벌목을 하다 보면 첫째 밀원수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벌은 왜 그러냐면 꽃이 없으면 얘네들이 자기 능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고 부득이하게 벌목을 했을 경우에는 대체 어떤 수단으로 밀원수를 좀 이렇게 수정 변경을 했으면 좋겠는데 각 지자체라든가 뭐 산림청에서 그 밀원수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밀원수를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수정 변경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채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하 13도의 추운 날씨 속에 산을 오릅니다. 야, 이게 내년 봄에 순 따먹을 거다. 특히 요거는 많이 따먹어라. 이게 엄나무요? 하여튼 이거 큰 거 보면 참 신기해. 아주 쑥쑥. 이게 1년이면 쭉쭉 큰다고 이게. 이제 뿌리 내렸어. 33만 제곱미터, 약 10만 평 규모의 꿀벌이 걱정 없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꿀벌들의 낙원, 밀원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잡풀에 치이지 않고 우람하게 자랄 수 있도록 순을 치고 잡풀 제거 작업할 때 혹여 다칠세라 꿀벌을 위한 귀한 나무라는 표시로 리본도 달아줍니다. 전국의 야산을 이렇게 해서 꿀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면 산주는 돈을 벌 수 있고 그 임대해 주면 되거든요. 양봉하시는 분한테. 그리고 한국 양봉 산업이 이제 설탕꿀에서 해결되려면 이게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논 없이 쌀농사 못 짓잖아요. 송인택 이사장이 밀원수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꿀벌 서식지와 먹이 부족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습니다. 피나무, 오가피나무 등 20여 종의 밀원수를 이 산에 심었는데요. 꿀벌들을 위한 최고의 뷔페 식당을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예, 저희들 그 모토가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사라진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는 것이 당장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겠지만은 10년, 20년 지나면은 이쪽에 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숲이 아름답게 조성될 것을 기대를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벌들을 위한 최상의 식탁이 차려질 날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2년치 꿀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 벌을 위한 그들의 배려와 노력은 욕심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안 먹고 이거를 갖다가 다시 벌한테 돌려주려고 이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저온 창고입니다. 이거를 다시 벌한테 돌려주자. 왜냐면 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래야 면역력도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천연 벌꿀 자체를 갖다 다시 벌들한테 돌려주려고 보관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밀원 숲을 만들면서 벌의 생육과 꿀 생산량을 살펴보려고 꿀벌도 키우고 있는데요. 과연 벌들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나고 있을까요? 어때요? 이거 월동나게 이 정도면 그냥 괜찮겠네요. 그죠? 예. 이거는 그냥 봄에 이제 키우기에는 이 정도 적정 말했어요. 이 정도면 돼. 벌 스스로가 만들어낸 천연 벌꿀을 먹으며 여왕벌 주변에서 흩어지지 않고 제대로 된 월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사히 이 계절을 나고
올봄엔 세상 밖에서 왕성한 날갯짓으로 만나길 기대해봅니다. 방치된 야산을 일궈 꿀벌들을 위한 나무를 심으며 밀원숲 전도사가 된 송인택 이사장. 그의 바람은 원대하고 아름답습니다. 한 100억 그루 정도의 나무가 심어져 가지고 한국이 뭐 이렇게 꿀벌의 가장 기본인 밀원숲이 충분하다. 그러면 큰일 하고 보람 있는 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가축이 보내는 가장 위험한 경고. 꿀벌 실종 문제는 이제 전 지구적 인류 생존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속으로 버리니까 얕잡아봤다는 게 좀 문제고요. 그 또 우리가 작을수록 생활 변화상이 빨라요. 거기에 우리가 지식이 못 따라가는 거죠. 생산량은 줄어들고 품질은 낮아지고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사회적 그 격차가 더 커져버리고 제가 확신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꿀벌이 멸종을 하게 되면 사람은 실제로 진짜 생존하기 어렵습니다.